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2 11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는 우리가 회귀 분석과 관련돼서 적합된 모형이 제대로 되었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잔차 분석을 통해서 특이값을 검출해내는 문제, 인플루언스 즉 영향력 진단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개체를 찾아내는 문제, 그다음 세 번째 중복해서 변수가 많아서 회귀기에서 추정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내용,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1주차의 첫 번째 시간은 회귀 분석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변수 선택과 관련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서는 새로운 주제인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귀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 중에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었죠. 그럴 때 특히 에어로빅 적합성 데이터 산소 흡수율을 반응 변수 Y로 두고 설명 변수를 6개로 둔 회귀 모형을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개별 설명 변수들에 대한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4개의 설명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줬는데 나머지 2개 변수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줬습니다. 유의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때 그러면 그렇게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고 변수 4개만을 가지고 회귀 모형을 구성하면 어떠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회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최종적으로 변수 선택법을 통해서 최종적인 모형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변수 선택과 관련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수 선택 방법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게 전진 선택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워드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어는 세스 명령어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 표현도 꼭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포워드 FORWARD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P개의 설명 변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럴 때 반응 변수 Y에 각 설명 변수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전부 검증을 해보고요. 그 중에 가장 기여를 크게 하는 변수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변수가 하나 모형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P-1개의 변수 중에 다시 각 변수가 반응 변수에 기여하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서 또다시 기여하는 정도가 큰 유의한 그런 변수를 또다시 그 모형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P개 설명 변수가 있을 때 전혀 설명 변수가 없는 모형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변수의 기여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진 선택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되게 계산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대신 한번 선택돼서 모형에 들어온 변수는 절대로 내보낼 수 없는 정년 보장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제거할 필요가 있는 변수가 제거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채 앞에서 제일 기여도가 크다 하는 변수들을 이렇게 조금은 탐욕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설명 변수의 개수가 아주 많은 경우, 심지어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자료수 n보다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택하는 방법, 전진 선택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후진 소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backward elimination이라고 합니다. BACKWARD 용어입니다. backward.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P개 설명 변수가 있으면
피계 설명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완전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피계 변수를 모두 집어넣고 반응 변수 y에 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변수를 뒤로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뒤로부터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제거할 필요가 없을 때 이제 스톱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중요한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한 번 제외되면 다시는 모형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전진선택법은 한 번 선택되면 내보낼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 후진소거법은 한 번 제거하면 다시 그 모형에 들어올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 이 후진소거법은 중요한 변수를 모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꽤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명 변수의 개수 K가 자료수 관찰치 개수 n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통 설명 변수의 개수 K가 n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경우 이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 방법이 스텝와이즈 방법이라고 하는 단계적 방법인데요. 가장 널리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런 변수 선택 기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것은 전진 선택법, 앞으로 나가면서 선택하는 방법에 후진 소거법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설명 변수가 하나도 없는 모형에서 출발해서 변수를 하나 전진 선택법에서 선택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선택된 변수를 할 때는 먼저 모형에 들어와 있는 변수가 두 번째 선택한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매 단계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내보내야 되면 도로 내보내고요. 또 필요할 땐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매 단계마다 선택과 제거를 반복하면서 중요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중요한 변수를 하나씩 선택하면서 이미 선택된 변수들이 제거될 수 있는지를 매 단계마다 검토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해서 찾아진 모형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회귀 모형을 통해서 얻어진 모형보다는 못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방법은 결국 중요한 변수를 하나씩 추가 선택하되 이미 모형에 들어간 변수들이 제거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변수 선택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전진 선택법을 일부 향상시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명 변수 개수 K가 자료수 n 이상인 경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와이즈 방법이 굉장히 널리 이용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가능한 회귀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설명 변수가 3개가 있다 하면은 y 이꼬로 알파 플러스 5차항.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하나도 선택이 안 된 거죠. 또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5차.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5차.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3 x3 플러스 5차 이렇게 변수가 하나씩 선택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가 x1 x2 그 다음에 설명 변수가 x1 x3 그 다음에 설명 변수가 x2 x3 선택된 것 나머지 설명 변수 x1 x2 x3가 모두 선택된 것 2의 3승 8가지가 생기잖아요. 설명 변수가 p개가 있으면 2의 p승만큼 생기잖아요. 물론 거기서 절편항이 있는 것은 설명 변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2의 설명 변수의 개수 2의 p승 마이너스 1만큼 모든 가능한 회귀를 다 해보고 그 중에 최적인 모형을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설명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히 자료 사이즈도 크면은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S 그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옵션에 ALL이라는 걸 이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모형을 만들었으면 그럴 때 모형을 어떤 기준으로 최적의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모형 선택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우수한 설명력을 보이는 모형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결정계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형의 설명력, 즉 결정계수 R 제곱은 설명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설명 변수 x1, x2, x3가 있다면은 결정 계수를 기준으로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면요, 무조건 설명 변수 다 집어넣은 모형, 즉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 플러스 5차, 이것이 최적의 모형으로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력도 중요하지만 모형이 간결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결정계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이 수정결정계수 Adjusted R-square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형은 설명 변수의 개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정결정계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결정계수가 제일 큰 것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수정결정계수는 평균 제곱 오차, 즉 MSE, 그것이 가장 작은 축소 모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의 간결성과 설명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모형 선택 기준에서는 결정계수가 이용되는데, 결정계수는 설명변수의 개수가 동일할 때, 개수가 같을 때 제일 큰 값으로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 거고요. 설명변수의 개수가 다른 모형을 비교해서 최종 모형을 선택할 때는 수정결정계수를 이용해서 수정결정계수가 제일 큰 모형을 선택하는 게 하나의 기준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또 하나의 기준으로 멜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C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P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CP가 설명변수 개수 플러스 1인 이런 제일 작은 P를 찾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도 이제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 일본 통계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아카이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들어놓은 AIC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AIC도 값이 작을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는 이러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수정결정계수, CP, AIC 이런 것들이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근데 수정결정계수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상 변수 선택 방법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C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요, 여러분들 슬래시 스타 후진 소거법, 즉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이죠. 백워드 방법에 의해서 변수 선택한 예다. 스타 슬러시에서 코멘트를 달아놨고요. CS 데이터셋 이름은 피트니스, 즉 에어로빅 적합성 데이터입니다. 세미콜론을 닫았고요. 인풋 변수는 OXYGEN, 이것이 반응 변수 Y입니다. 산소 흡수율, 에이지 나이, 웨이트 몸무게, 런타임, RST 펄스, 런 펄스, 맥스 펄스, 이렇게 6개의 설명 변수가 있고요. 골뱅이 2개를 통해서 자료 입력이 옆으로 쭉 입력됐다는 걸 알려주고 세미콜론을 닫았습니다. 카스문을 통해서 데이터 입력이 됐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산소 흡수율 44.609, 나이 44, 웨이트 89.47, 런타임 11.37, 그 다음에 RST 펄스 62, 런 펄스 178, 맥스 펄스 182,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자료 입력이 맞춰지고 세미콜론을 닫았고요. 런에서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레그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데이터 이름은 세스 데이터셋 이름 피트니스, 세미콜론 닫았어요. 그 다음 째 where oxygen ne 점 세미콜론, 이 줄은 지우세요. 불필요합니다. 예전 세스 버그 때 이것을 통해서 하면 수행에 문제가 없어서 했는데 지금 필요 없습니다. 회어문은 지우고요. 모델, 그 다음에 반응 변수 y를 oxygen을 왼쪽에 두고요.
에이지, 웨이트, 런타임, RST 펄스, 런 펄스, 맥스 펄스 6개 설명 변수를 우측에 뒀습니다. 슬래시에서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셀렉션이 변수 선택 방법입니다. 그걸 백워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후진 소거법이고요. 백워드 대신에 포워드 그러면 전진 선택법. 그 다음에 스텝와이즈 그러면 단계적 선택는 백워드 대신 ALL, all 그러면 모든 가능한 회귀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 SL 스테이 하면은 0.15 15% 확률을 기준으로 그것을 실질적인 변수를 스테이하는 머물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통 조금 넉넉하게 15% 또는 20% 정도 기준을 이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소중한 자료다 보니까 5% 이렇게 보질 않고요.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변수들을 일단 가져와서 모형화하고 모형화했을 때 개별 변수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그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통 밟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출력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후진소거법 적용해서 먼저 여러분들 쭉 가다 보면 all variables entered R 스키아 0.8487 CP 값 7.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에 따른 회귀계수 등등이 거기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variable RST false가 이제 제거가 됐죠. 불필요한 것부터 없앤다고 했죠. 그래서 R스퀘어가 0.8480이 됐고요. CP 값이 5.1063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RST 펄스가 제거된 나머지 5개의 설명 변수만을 이용한 그런 회귀 모형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스텝 2 보면은 웨이트라고 하는 게 리무브 됐어요. 제거됐고요. R 스퀘어가 0.8368, CP 값이 4.88 이렇죠. CP 값이 더 줄어든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 summary of backward elimination에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경우에는 6개 설명 변수 중에 RST 펄스가 뒤로부터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또한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결과가 거기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R 스퀘어 값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848. 웨이트까지 제거됐을 때는 0.8368. 그래서 변수가 줄어들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P 값을 보면 CP 값도 4.88로 스텝 2인 경우가 제일 작죠. 그쵸?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에어로빅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31명으로부터 산소 흡수율, 또 나이, 체중, 1.5마일 주행하는 데 걸린 시간, 휴식 중 맥박수, 주행 중 맥박수, 주행 중 최대 맥박수 등을 측정해서 얻은 거고요. 변수 OXGN을 반응 변수 Y로 했고요. 셀렉션 이끌어 백워드 옵션을 해서 변수 선택 방법으로 후진 소거법을 지정했고요. 변수를 제거할 경우에 F값의 유효확률 기준은 0.15로 지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 결과를 보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앞서 본 대로 RST false P값이 0.747로서 유준 10%, 15% 하에서 유의하지 않으니까 제거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웨이트 P값이 0.187로 유의 수준 15% 하에서 유의하지 않아서 제거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더 이상 제거될 변수가 없어서 변수 선택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 변수 6개 중에 RST false와 웨이트 변수가 제거된 나머지 4개 변수, 즉 OXYGN을 종속 변수로 하고 age, weight, run time, 그 다음에 run pulse, 그 다음 max pulse 이렇게 6개 중에 4개 설명 변수를 이용한 다중 회귀 모형이 최종 회귀 모형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각 모형 결과에서 수정 결정 계수를 살펴보면은 그때가 수정 결정 계수가 제일 큰 그런 경우라는 걸 여러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회귀 분석과 관련되는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문제, 개별 회귀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문제,
모형의 설명력, R스키아 결정계수와 관련되는 문제, 모형의 유의성 분산분석표 F검정부터 회귀 진단, 어, 잔차 분석, 영향력 진단, 다중공정성 검토, 또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수정 결정계수, CP, AIC 이런 기준을 통해서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 변수 선택 기법까지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 마쳤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꼭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에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분산 분석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